정법은 정선호구 제1강 정치의 의미와 기능 시작해요. 몇 번 말하지만 여기 능주고등학교예요. 정치의 의미 말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정치의 기능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생각해봐요. 승원이하고 성주 있어요. 화순군의 정책 제안할 거예요.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치킨 시켰어요. 다리가 두 개인데 먹을 사람 세 명이에요. 그럼 그 다리 두 개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애매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물론 치킨은 시키지 않았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우린 저작권 이런 거 없어요. 초상권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결론 못 내립니까? 혹은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치 판단인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다 옳은 거예요. 다만 다수가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의미를 배우고 정치의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핫해지면 내가 두 분한테는 닭다리 하나씩 사줄 수 있도록 할게요. 약속해요. 프라미스예요. 정치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도 처음에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르게 다스린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라는 단어예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공동체,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해요. 그 갈등 해결해야 되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서로 간에 다 옳다고 주장해 버리면요.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정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학교 왔는데 학교 오는 거 너무 싫어요. 이유가 뭐냐면 갈등이 생겨요. 불편해요. 저 사람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그거를 조정해 주고 해결해서 사회 안정화 질서를 만들어 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정치의 의미라고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배우긴 했으나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는 관점이란 게 필요합니다. 즉 정치의 의미에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돼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이잖아요. 크게 보는 시각은 두 개로 나뉘어요. 좁은 의미의 관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요. 그냥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공식적 참여자라고 하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읽어볼게요. 국가기관이 국가라는 공동체와 관련된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누구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직업은 교사잖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제외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오직 국가기관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고 조정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만 봤어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당장 우리 학교에서도 갈등이 상존해요. 친구들끼리도 상존하고요. 가족끼리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조차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정치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넓은 의미의 정치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사회 집단 모든 공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전부 정치라고 보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많이 나오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학급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급 회의를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실에서 학급 회의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요. 그게 학급 회의예요.
자, 의미를 봤어요. 두 번째 볼 거는 기능이에요. 기능도 역시 똑같이 두 가지로 봐요.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어요. 소극적 기능은 내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능은 내가 그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기능 중에 소극적 기능은 질서 유지 기능이에요. 제발 내가 사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기능이에요. 소극적 기능이죠.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정화가 됐어요. 참고는 살아요.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는 거예요. 요구해달라는 거예요. 합의된 내용이어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급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해달라고 아득바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합의된 내용을 바탕을 가져와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형성, 분배, 행사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왔어요. 그 지문을 보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회가 안정화됐어요. 그럼 소극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회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한 상태 설정, 즉 적극적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좋아요. 배웠으면 확인해 봐야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구분해 줘요. 무슨 사진이에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사진이에요. 대통령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 나와 있어요. 좁은 의미 정치예요? 넓은 의미 정치예요?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좁은 의미 정치예요. 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도 돼요. 이유가 뭐랬어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좋아요. 훌륭해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마저 하나도 구분해줘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화순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예요. 긴급대책회의를 위해서 지자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넓은 의미의 정치인가요? 좁은 의미의 정치인가요? 둘 다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정치 회의는 지자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 즉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좁은 의미의 정치도 되면서 사회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도 되는 거죠. 좋았어요. 아주 훌륭해요. 좋아요. 하나 더 풀어줘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 대한민국의 최고 동아리죠. 가이아에서 국제아동 인권보호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왼쪽 밑에 보시면 왜 이렇게 부어있나요? 예, 종선하고 많이 부어있네요. 여러분들 이건 좁은 의미 정치예요? 넓은 의미 정치예요? 참여 주체로 봤을 때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 정치는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두 명 이상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회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조정하려고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 정치는 돼요. 정답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정치의 기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펜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거를 셀어 박아 놓으세요. 정치의 기능을 말하라고 할 때 이런 지문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이 보라고 당장 최근의 기사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지문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제목부터 봐볼게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입국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하겠대요. 실제로 이런 지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요, 뭘 보고 하냐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소극적 기능인 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정책들이 어떤 집단의 합의에 의해서 보다 나은 여건과 혹은 많은 사람들의 찬성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상태 설정 기능인 적극적 기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지문만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질서 유지 기능도 돼. 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혹은 지금 되게 불안한 사회 상황인데 이걸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바람직한 상태 설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착은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이고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치 판단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획일화된 기준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문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기능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합의를 통해서 여건이 좋아지고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게 만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기사 보면서 기능 설명할게요. 급격히 올랐던 미국 달러 환율 오늘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한미 통화 스와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원화를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게 시행이 돼서 급격히 올라갔던 환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다소 짐작을 한 거죠. 갈등 해소를 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넓게 보면은 정치의 소극적 기능인 사회 안정화 기능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볼게요. 중앙은행에 맡기고 대신 달러를 가져오는 계약을 미국과 맺은 건데 미국도 아무 나라 돈이나 받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됐다는 자체로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환율 흐름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중한 때 1,300원대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 달러화 부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언제든 돈을 바꿔 쓸 수 있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적극적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똑같은 기사의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걸 묻고 있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뉴스는 좁은 의미의 정치인가요? 넓은 의미의 정치인가요? 그래요. 국가기관이 시행한 거잖아요. 좁은 의미의 정치 될 수 있어요. 넓게 보면 넓은 의미의 정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어진 지문이 어떤 부분을 묻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통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해요. 시간이었어요. 되게 길었어요. 정법은 정선호구, 방구석 클래스 이렇게 우리는 1강을 끝냈어요.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이념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농주고등학교 총선호입니다.